네, 안녕하세요. 2023년 6월 26일 어니게임 채널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주말 잘 쉬셨습니까? 저도 주말 푹 쉬었는데, 어제 너무 덥더라고요. 너무 더워가지고, 날씨는 덥지,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놓지 이러니까 좀 감기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, 덥다고 에어컨 너무 세면은 감기 걸리시니까 한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주말간에 비트코인은 뭐 크게 변동성이 있진 않았었어요. 한번 이제 3만 1,000불인가? 네. 주말간에 3만 1,000불 한번 찍고 3만 불까지 조정이 왔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다시 뭐 3만 300불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충분히 조정이 왔었어야 하는 구간이긴 맞아요. 구간은 맞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.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첫 지지 구간은 한 3만 100불 정도? 3만 100불 대였고, 이 3만 100불대가 깨지면은 이제 2만 9천 초반으로 더 조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3만 100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시금 3만 1600을 돌파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.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할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주말에 러시아가 하나 터졌잖아요. 그 러시아 그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그 대표 이제 수장이죠. 그 프리고진이 이제 약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웨이브가 개떡상을 했었죠. 웨이브가 개떡상을 했었는데, 그러다 뭐 극적인 뭐 협상 타결이 돼갖고 웨이브는 조정이 왔고, 그거 말고는 주말간에 크게 이슈는 없었습니다. 크게 이슈는 없었고,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조금 아픈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어, 그래도 저는 내심 3만 불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.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비트코인의 뭐 차트적 분석 관점이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상황을 뭐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호재들이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.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블랙록 그 ETF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 매우 급하게 올라갔습니다. 24,000불부터 거의 약 6,500불 가량을 일주일 만에 올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사실 29,000이나 28,000까지 조정이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구간이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, 알트들의 좀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알트들이 크게 힘이 없네요. 뭐 이더리움이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더리움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, 자, 안 그래도 그 기사를 좀 봤는데 이제 지금 이더리움 뉴스가 좀 나오긴 해요. 뭐 이더리움 잔고 사상 최저 반등의 신호일까. 네. 근데 이더리움이 상승 동력 잃은 건 미 SEC의 모호한 태도 때문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SEC 뭐 예전에 캔슬러라든지 뭐 얘기하는 것들 뭐냐, 이더리움 뭐 증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지 SEC의 의견은 아니란 말이에요.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아직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성 여부 이 이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힘을 못 얻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먼저 이더리움이 상승 동력을 얻어야 돼요. 상승 동력을 얻어야 그 다음에 알트들로 그 자금들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알트 구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생각이 들고요.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어쨌든 또 위아래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데,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요새 이제 일단 고배는 다 죽이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, 고배율은 절대 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추천을 드리겠고, 예, 오늘은 뭐 사실은 뭐 이런 뭐 비트적인 관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, 뭐 저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제가 녹화를 거의 10회 정도를 진행했는데, 그러니까 저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블록체인 업계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돈을 많이 벌어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. 좀 업계에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저는 현재 업계 사이드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고요. 예, 업계 전업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과거에는 뭐 그래도 이름 말하면 알만한 거래소의 상장 담당자로도 일을 했었고요. 뭐 마케팅이나 알만한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. 일을 많이 했었고, 그다음에 이제
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이제 뭐 마켓 메이킹, MM 제가 직접 운전을 한 건 아니지만 MM 관련된 업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제가 과거에 일을 했었던 업무나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. 어쨌든 저도 나름 이제 업계 종사자였지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졸업한 개념은 아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. 제 한계를 느꼈어서 더 이상은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겠구나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은 그래도 블록체인 업계를 아예 벗어난 건 아니고요. 이 업계의 사이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언제든지 사실 어쨌든 제가 블록체인 쪽에서 일을 거의 8년째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아예 이 일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. 사실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이쪽 일만 했는데 다른 일을 이제 와서 제 나이도 있는데 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주변 일들을 하고 있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상장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마케팅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뭐 MM 그다음에 이제 OTC 뭐 이런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었었고요. 네.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절대 그만둔 건 아니고 한계를 느꼈고 제 나름의 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 또 비트코인이 조금 방향을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저점 테스트를 하고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. 네. 그래서 예전에 사실 근데 이제 업계 일을 할 때도 되게 재밌었던 일도 많아요. 스트레스도 정말 많았지만 일단 제일 큰 스트레스는 첫 번째 일단 밤낮 없고 연중무휴 365일 장에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 잠을 거의 못 잤어요. 잠을 거의 못 잤고 잠을 자더라도 뭐 1시간마다 깨고 알람도 너무 많이 맞춰놨었어야 됐고 뭐 개인적인 시간을 거의 갖는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. 하지만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돈벌이가 됐기 때문에 했었던 건데 나중에는 진짜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. 면역력도 너무 떨어지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뭐 그때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돈도 돈인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 강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셌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잘 못 자요. 잠을 잘 못 자는 거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. 되게 재밌었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위크나 이런 데 가도 막 오랜만에 해외 친구들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업계에 아직도 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잘 연락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뭐 재밌는 일도 너무 많았었고 네,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어떻게 좀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니까 네, 그래서 저는 되게 후회 없이 그래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재밌는 일도 많았었고 뭐 멋있는 일도 많았었고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도 많았었는데 뭐 나중에 이런 거는 뭐 한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제 방송이 정착도 안 됐고 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송이 정착이 되고 나면은 한 분 한 분씩 좀 지인분들을 게스트 초청을 해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썰도 풀어보면서 뭐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업계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감기 때문에 기침을 계속 참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드니까 좀 아무튼 여러분들 여름이라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 그래도 간혹 요새 지인들 보면 코로나 걸린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또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.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꼭 우산 챙기시고 특히나 뭐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. 폭 그 막 침수되는 거 침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저도 나름 업계에 오래 있었고 거래소에도 있었고 뭐 마케팅이나 뭐 MM 다양한 업무들을 다 진행을 했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뭐 제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방송에 좀 더 적응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게스트 분들도 초청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제 3400불 근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알트코인이 그 이제 SEC 증권성 이슈에서 빨리 벗어나서 조금 막 불장들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 순환이 있잖아요. 막 알트코인 장도 있고 뭐 BTC 업비트 BTC 장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
좀 알트들이 막 불같이 움직여서 좀 자금의 유동성이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녁부터 나스닥 장이 움직이면서부터 또 BT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고요.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또 파워르장 연설이 있을 거예요. 파워르장 연설이 있을 거고, 또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또 7월이잖아요. 7월엔 또 7월 말경으로 또 FOMC가 또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뭐 얘기하는 게 7월 FOMC는 아마 금리 인상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도 올해 2회 정도 금리를 또 인상할 거다로 이미 오피셜을 했기 때문에 7월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예,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또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